살월이 났다. 청산의 살월이 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올해 100주년이죠. 그래서 저희가 소박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동아 최악의 오보 100선을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엄선을 해서 총 16개 중에서 어느 것이 최악의 보도인지 worst of worst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방송인 노정열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우리 방송하는 게 이게 지금 화제예요, 화제. 네. 없는 화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식스니까. 하식스니까. 네. 예. 일단은 조선일보와의 그 예전의 인연들, 그 인연들이 또 약간 화제가 됐어요. 네. 예. 아유,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네요. 하지만 그런 사감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감으로요? 예, 우리 껴있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양심 여러분들과 함께 예. 공감하면서 하고 있고, 준일 씨랑 이거 저희가 예. 타이틀 나갈 때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청산별곡으로 모 가요제에서 예, 예. 우리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 이름은 지난주에. 정확히 생각나는데 검색해 보시면 예, 예. 살월이랐다 적폐청산의 살월이랐다 그렇군요. 거루랑 다래랑 먹고 적폐청산의 살월이랐다. 그렇군요. 청산별곡 찾아보시면 예.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타를 들고 나오셔서 우리 포크 분위기로 옛날 좋네요.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끝나고 포크로 뭐 찍어 먹기로 했죠. 우리. 아, 예. 밝히면 안 돼요. 이 코너가 위기에 빠진다면 그건 모두가 다 제 탓입니다. 저질 개그 때문입니다. 제가 저지르는 거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막 일단 던지고 봅니다. 뭐. 그렇군요. 일단 많이 던져야 몇 개 터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청산의 살월이 났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진행되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조선일보 하나, 동아일보 하나 선정을 해서 어느 게 더 최악인지를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고 제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하. 와, 진짜로 지금 전에도 대단한 그 최악의 보도였지만 오늘 거는 정말로 역사를 바꾼 보도들이에요. 역사의 흐름 물줄기를 바꾸고 이 두 오보, 네. 오보라기보다는 조작 보도로 허위 인해서 조작 보도. 대한민국 2020년까지의 이 한반도의 운명이 예. 또 우리 특히 대한민국 남한의 운명이 굉장히 왜곡됐던 예. 그런 물줄기를 바꾼, 늘 말하지만 이제 둘이 암수 자웅 동체같이 예. 서로 동조하고 동아와 조선일보 동조. 조동아리로. 예, 우리가 보기엔 조동아리로 떠들고 있는 조동아리로 그런 떠들고 있는 양대 수구 적폐 언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 개 먼저 타이틀만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어떤 것들 오늘 볼 것인지. 먼저 가나다라 순회에 의해서 예. 동아일보 보면 그 유명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예. 예, 미국, 소련, 영국, 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들이죠. 예. 그 삼상회의의 가짜 뉴스. 야, 진짜 말만 들어도 참 이게 그 등골이 유명한 일색합니다. 찬탁, 반탁이냐. 그 유명한 그 가짜 뉴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모를 있어요. 수 있어요. 사실 예. 저도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언론에 관심 갖기 전에는 무조건 반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탁한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거다. 매국노 아니야? 친탁하는 그렇죠. 사람들? 우리가 그냥 아주 예. 단순하게 이렇게 구도를 나눠서 저희가 배우기도 했고 그렇게 예, 이해를 했는데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도 있었고 특히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정치적 국면과 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 분열과 갈등, 요즘으로 말하는 이간질 내지 갈라치기를 그 당시부터 시작했던 그렇군요. 그 결정적인 현장에 바로 민족지라고 자임하는 조선동아가 이렇게 왜곡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시면 아이고 요거 참 예. 우리 준일 씨는 저보다 약간 동생이시니까 예. 평화했다면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죠. 그러면 예, 저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저도 저금통에 몇백 원도 아니에요. 몇십 원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거 털어가지고 성금 내려고. 성금 내려고. 예, 야, 정말 우리 기억이 생생한데 다 잠긴 63빌딩이 잠긴다는데 내야죠 빨리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이제 요즘에도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부 기레기들의 수법인데 예. 아주 인간의 가장 밑에 깔려있는 공포심을 자극해서 공포를 자극하는 그렇네요. 소련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다. 예. 우리나라의 독립을 반대한다. 예. 또 평화의 땅 같은 경우는 북한이 그야말로 수공,
물의 공격으로 핵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남한을 확 물로 휩쓸어 버리려고 한다. 예. 딱 와닿잖아요, 즉각적으로. 예. 예. 그런 것을 노려서 저렇게 팩트 체크하지 않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요즘에 하는 거는 저거에 비하니까 또 세 발의 피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진짜 대단한 보도인데 먼저 동아일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저희가 참 그 암울했던 일제시대 35년을 일제 예. 강점 겪고 나서 45년 내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12월 28일 날 열리는 삼상의 결과를 발표를 했고 예. 이 발표 이전에 이미 가짜 뉴스를 뿌리는데 당시에 미 군정청에서 운영하는 국제통신이 있었고 예. 또 우리 일종의 좌우익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 진영들이. 그렇죠. 그래서 각각 좌익 쪽에서 얘기하는 통신사가 있고 우익 쪽에서 얘기하는 통신사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요즘처럼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AP나 UP 통신으로부터 온 것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미 색깔론을 더 씌워서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동아일보가 칼럼 제목이 재밌습니다. 횡설수설이라는 횡설수설 이미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냈네요. 당시에도 횡설수설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개최가 소련의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그 지면에 미국의 이제 상원의원이 등장하는데 윌리엄 랑거의 주장을 예. 실었습니다. 요점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던 그 카이로 선언이 위기에 빠졌고 그 위기에 빠진 원인은 바로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야욕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예. 그림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과 없이 윌리엄 랑거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다음 또 내용을 보시면 예, 예.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유는 예. 저희도 16년이든 어떤 인터넷 기사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이제 즉각적으로 제목이잖아요. 제목이죠, 제목.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제목에 그 길다란 모든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그걸 보고 딱 판단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만큼 제목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요. 자, 당시에 동아일보가 어떻게 뽑았냐면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야, 이렇게 어떻게 소련은 악으로 규정이 되고 예. 미국은 독립이 절대 선이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벌써 나오죠? 자, 이거는 조금 우리 이 PD랑 우리 엔지니어가 조선일보 쪽으로 먼저 그러게요. 몰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몰아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예.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조금 그때 역사적인 그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아는 한도 내에 예. 약간 설명을 드리고 우리 노정열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어때? 해방 이후에 이제 이제 미국도 들어오고 소련도 들어오고 하면서 아직 이제 남북이 뭐 완전히 분단되지는 않은 그렇죠. 그런 느슨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강대국이니까 강대국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신탁 통치를 하고 지금 여기는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대신 같이 이렇게 뭐 통치를 하다가 우리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빠져나오자. 요즘으로 따지면 예. 일종의 아직은 독립할 자력 능력이 없으니 예. 인큐베이팅 해서 몇 년 동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뭐 말로는 한국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자고 했지만 예. 우리 제국주의의 이 야욕은 숨길 수가 없었죠. 사실 그렇죠. 당시에도. 예. 우리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섰고 그다음에 북한에는 소 군정이 들어섰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이제 주장이 대립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동아일보 보도는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그리고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밝혀진 예. 바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였어요. 이게 소련과 미국의 주장이 정반대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예. 부분을. 예. 그 삼상회에서 신탁 통치안이 합의된 점까지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신탁을 한 다음에 독립시켜 주자라고 제시한 쪽은 미국이었어요. 예. 미국은 그 이전부터 소련에게 넘겨주느니 신탁을 하겠다는 반쪽 이상이라도 갖고 있겠다는 의혹이 있었죠. 지금 분위기라면은 사회주의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독립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게 당시에 미국의 생각이어서 그렇죠. 오히려 미국은 신탁 통치를 좀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예. 그러면서 사회 혼란을 좀 잠재우고 가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참 은혜의 강 때문에 또 교회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클러스터 트랜스미션이라고 이 결집된 지역에 가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이렇게 세례반 끼고 이제 성당에 다니지만 예. 교회나 성당이란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죠? 사랑과 평화고 봉사인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이때 해방 전국부터 들어온 기독교가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수많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기독교의 사랑 정신을 실천하신 분도 있지만 정권과 결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역사가 많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당시에 이승만 장로가 기독교인으로 들어와서 예. 극우 단체들이 기독교와 결탁을 해서 이제 사회 각 곳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예. 이승만은 해외에서는 유명한 박사 출신의 명망가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없었어요. 이때 기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허위 주장이 굉장히 들어먹혔던 거죠.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은 친탁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허위 주장을 통해서 당시에 한민당으로 대변되는 극우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제공해주기 시작한 거죠. 사실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 어찌됐든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큰 뭐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반탁 운동이 휩쓸게 된 원인이 됐었습니다. 반탁 운동이 이게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뭐 즉시 독립이 됐는데 즉시 독립이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 당시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한 울타리 내에서 이게 좀 서로 갈등을 좀 조정을 하고 했으면은 이제 분단까지 안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남한 내에서의,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영구 분단의 길까지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에 보면 그 12월 24일자입니다. 네. 45년 소련이 원산과 청진을 노리고 있다. 이게 이제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과 다른 사람들의 이 세평을 노리고 있다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게 아주 허위 조작 왜곡 보도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포착이 됐다. 이 정도로 쓰는 것이 객관적인 기사의 기본이죠. 네. 이제 그게 베이직인데 여기는 소련이 원산과 청진을 노리고 있다고 이렇게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써버리니까 이걸 읽는 독자들은 소련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원산과 청진하는 북한의 주요 도시들을. 예. 그러니 당연히 반공의식 또 반소 의식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혀 확인 되지 않은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마치 현재 진행인 것처럼 써 내려갔던 것이고요. 요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최악의 오보를 이렇게 토너멘트로 하는 것은 지금 2020년 코비드-19를 바라보는 외신과 또 국제보건기구 이런 데와 우리나라 내부의 일부 홍해걸 씨라고 또 의사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확인 없이 그냥 의도가 너무 앞서셔서 팩트 체크 없이 계속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선정도 하고 우리 준일 씨랑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동아일보는 그러면 왜 이런 오보를 뭐 의도된 오보 이런 거를 왜 한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당시에 동아일보로서는 이 좌익 세력을 적으로 몰고 좌익과 소련이 결부된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소련이 북조선 공산당에 보내는 권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남한에도 있었고, 그죠? 북조선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북로당, 남로당이 있었죠. 그렇죠. 북로당, 남로당. 소련이 북조선, 북로당 쪽에 보내는 그 권고를 우리 남한의 공산당에 내리는 지령으로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방향도 틀렸고, 권고를 지령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도 나쁘고. 결국,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한민당, 또 극우 세력, 또 기독교 세력 포함해서 저는 사실 종교를 되게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왜곡된 뿌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많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권원 유착이 이미 사실 시작된 것이죠. 실제로 이 한민당의 송진호가 모스크바 3상의 결과 보도를 보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미영수 3상 결정이 세 나라에 의해서 합의된 것이다. 소련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다면
당시에 3대 강대국이었던 미영소 삼상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주장했다가 피격당합니다. 아, 암살에 당하는군요. 예,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어, 소련만을 악으로 몰아야지 예. 뭐 물타기를 한다든가 미국도 미국, 영국, 소련 사실 자본주의 국가는 영국과 미국 두 개가 있었고 그죠? 공산주의 체제는 소련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쪽만을 악으로 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나라가 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해방전국에 피습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김구 선생님, 뭐 백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영은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하긴 뭐 그렇게 피를 본 것을 기화로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전두환이라는 박정희도 물론이거니와 광주에서 그렇게 시민을 살상해가면서까지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사실 이제 그 뭐 해방 초기에 이제 백색 테러, 적색 테러가 난무를 했고 조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그러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한 건데 왜 동아일보는 친미 성향일 수밖에 없는 동아일보가 왜 그러면 미국의 주장을 안 받아들이고 즉시 이렇게 하기로 했느냐.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뭐 진보 보수 좌우가 다 들어와서 이렇게 이대로 무난하게 갈 경우에는 분리했죠. 예. 분리해서 우파들이 분리하다고 친일 청산도 본 거예요. 하게 되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친일 청산하고 그러면은 동아일보 뭐 사주도 엮여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은 큰일이 날 거라고 보고 아예 판을 깨버리자. 그렇습니다. 판을 깨서 혼탁하게 만들어서 좌익들을 다 몰아내고 우파들이 이제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위가 멀쩡해진다라고 해서 소련이 친탁을 주장했다라고 날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친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민족 반역자로 몰고 반탁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퍼지게 만든 그렇죠. 예, 이런 시발점이었다.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60년 이상의 약간 오랜 시간의 분단에 남북 간 분단에 어떤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있고요. 예. 그 이후에도 한국전쟁 겪으면서 보도연맹 사건부터 4.3 항쟁부터 얼마나 이승만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딱지를 갖다 붙여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예.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고 그 후에 국내에서의 갈등, 또 남북 간의 갈등, 첨예하게 해방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1945년 이 겨울에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것은 정말 역사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과 자기들의 친일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자 한 오직 그 이권만 기득권만을 유지하고자 한 아까 말씀하신 날조 왜곡 보도가 아주 중요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일보 보도 이제 봤어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 왜곡 보도 이거는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왜곡 보도였다. 자, 조선일보 보도는 뭐 역사를 바꿀 정도는 아닌데 물줄기를 바꿨어요. 물줄기를 바꾸고 많이 해먹었어. 해먹은 걸로 치면은 거의 역대급이야. 이게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평화의 댐.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화의 댐은. 평화의 댐이요. 예. 80년대 후반에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전두환이 80년 광주에서의 그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면서부터 정권을 잡고 계속 해먹고 싶었지만 87년도에 여러분들이 영화 1987년에 보면 들불까지 일어났잖아요. 예. 이거 안 되겠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노태우한테 제대로 넘겨주려고도 하고 자기들 민정당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예. 딴 게 있습니까? 바로 북한을 이용하는 예. 북풍. 예. 그리고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것밖에 없어서 예. 당시에 86년에 북에서 금강산 댐을 건설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것을 문을 열어서 남한을 일시에 물로다가 몰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86년 10월 30일에 정부에서 대북한 성명문을 발표해서 금강산 댐 건설 중단하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북한에 이제 촉구하는 내용인데 북한에 저거는. 촉구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리기 좋은 게 이러한 내용이 정치적으로 과대포장됐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전두환의 오른팔 왼팔 노릇했던 의리의 사나이 장세동이 증언을 합니다. 장세동, 예. 당시에 정말 이인자 같았던 충복이죠, 충복. 충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과장된 허위 사실, 공포를 극대화해서 국민들을 단교시키는 게
금모기처럼 자발적으로 단결시켜야 되는데 잘못된 북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 그것도 수공으로 몰살시킨 것이라는 공포 불안을 조정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언제가 될지 모를 87년, 88년에 있을 대선에 대비하면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예. 아주 일타쌍피의 효과를 거두려고 했던 것이고 조선일보가 가장 앞서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시면 예. 자, 이때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분위기를 조성 것도 나쁜데 여기에 더해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이 방송용은 아닌데 삥 뜯어갔어요. 국민들 삥 뜯은 게 맞습니다. 삥 뜯어갔고요. 도대체 얼마나 뜯어냈습니까 지금 이거? 총 공사비가 당시에 1,700억 원이었는데 예. 이 중에 639억 원이니까 638, 한 3분의 1 정도보다 더 많은 돈을 당시에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모은 국민의 성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 유명한 차인태 아나운서 모습도 보이시는데. 차인태 아나운서네요, 진짜로. 저 당시에 언론은 보도 지침도 있고 예. 문공부에서 일일이 보도 지침 내리고 일종의 검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 당시에 뭐 언론의 자유라든가 아나운서 또 기자들이 데스크에 항의해서 자기 제대로 된 정론 집필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평화의 댐을 터트리기만 하면은 막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 저기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 다 잠긴다. 네, 아찔하시죠? 보시면 국회의사당은 저기 뚜껑까지 저기 뚜껑 열리고 원래 마징가제트 나와야 되는데 지금 태권부인가요? 저게 지금 저기까지 잠기는. 지금 웃지만 당시에는요 눈이 재보세요 한번. 예. 이 천하의 몹쓸 놈들.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63빌딩만 제 느낌은 사실은 저거 다 잠긴다는 느낌이었고 63빌딩만 그때 딱 있었는데 정부 종합청사도 위에 있긴 했네요. 위에는 남고. 남긴 했네요. 대우 빌딩 저 서울역 예. 앞에 있는 예. 3일 빌딩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이렇게 잡힌다고 하니 예. 국민들이 얼마나 북에 대한 적개심과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금강산 때 봤는데 개울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북한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진짜 개울려고 그래지네. 예, 물이 없어요. 물이 일단 금강산 때문에. 가뭄이 예. 심각해. 그리고 예. 캐파가 작아. 예. 그래서 참 당시 학계에서 예. 댐 높이나 저수량이 발전 용량을 근거로 무조건 역산출한 것이라면서 객관성과 과학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연히 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공 위협은 터무니없다라고 또 북에서도 입장 발표를 했고 저기 밑줄 보시면 1993년 YS 문민정부가 들어섰죠 처음으로. 예. 물론 3당 합당 야합에 의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감사원이 평화의 댐은 조작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많은 언론이 이거를 무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선일보를 지금 언급하는 거는 조선일보가 가장 최전선에 서서 이거를 열심히 보도를 했잖아요. 80년대, 90년대, 예. 2000년대 좀 들어서서 뭐 조중동 폐간운동이 많은 분들한테 일정 정도 어필하긴 했지만 예. 6, 7, 80, 90년대까지 21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 3대 종이신문의 위력이 대단했죠. 그렇군요. 사실 그때 적대가 그리고 딱 이제 87년 6월 항쟁 직전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좀 한번 연장해 볼까 그래서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게. 아웅산 지금 이제 범하죠. 예. 그 폭파도 있었고 칼기 폭파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북을 테러 국가로 지정하고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북에 대한 아무튼 적개심. 그래서 남한의 정치 독재가 나빠도 북은 더 나쁜 놈이야. 이런 걸 늘 주입시키고 선거 때까지도 연장시키려는 정말 광주에서 그런 일도 한 것들인데 뭐 이 정도야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껌값이죠. 그러게요. 참 뭐 역대급 오보들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로 역대급으로 해먹은 630억 원의 국민의 86년에 630억이면요. 얼마예요? 전 잘 부동산과 돈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몰라요. 지금 현재 물가가 그때에 비해서 최소 30배는 뛰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38, 1조가 넘는다. 1조가 넘는 얘기, 1조 정도 뭐 넉넉 잡아도 한 1조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속이는데 1조 했군요. 와, 저것들이. 정말 이 코너가 폐지된다면 그것은 이 부장님 개그 때문에. 김준일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 탓입니다. 알겠습니다. 와, 628분이나 들어오셨어. 예. 아, 근데 아까 네. 원로이즈님이 기가 막히시네요. 역시 저에 대한 관심이. 노정열 씨 머리가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박세로이 같아요. 이런 그 진실 보도는 우리가 마음껏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 여기 스크래치 예. 떼내고 이렇게. 아, 이제 안 되니까 비주얼로 승부까지는 아니고.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음. 국민들이 많이 깨쳐서 이제 우리 국민 TV도 있고 예. 제가 늘 말하자면 우리 역사가 또 노무현 라디오 21 계보가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의 유명한 진보 유튜버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9마리 용 중에 가장 돈과 조직과 빽이 없었던 사람인데 오직 지역감정 타파와 언론에 맞서 싸운 언론에 거의 다 그냥 싸우기는커녕 거의 다 가만히라도 있거든요. 예. 맞서 싸웠다가는 그 당시 2002년도에는 음. 죽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난주에 성대모사 하셨잖아요. 이거 했죠. 한 노무현 대통령. 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거 갑자기 홍준표 아니 홍준표 그 사람이 왜 그래요? 세탁기에 넣어서 빵 둘러볼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 아 이거네요. 이렇게 이거. 예. 그 정치인 노무현 입에서 탁 꼬집어서 왜냐하면 선거에 너무 개입하니까. 뭐 장인의 자익 경력인데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버려야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나오게 한.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찝어서 멘션이 그대로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즘에도 근데 지금 4.15 총선 잠시만요. 잠시만. 우리 그 투표 홍보 한 번만 더 하고. 자, 홍보해야 돼, 참.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뭐 모스크바 삼상A 동아일보 혹은 2번 조선일보 금강산댐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다음 라운드로 더 최악의 기사를 다음 라운드로 보냅니다. 이거 뭐 워스트 오브 워스트 참. 워스트 오브 워스트. 제가 늘 비유적이지만 이게 예? 전광훈이 나쁘냐? 아, 예? 또 한 사람 누구? 이만희가 나쁘냐? 이만희가 나쁘냐? 정광훈이냐 이만희냐?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뽑아 주셔야지 저희가 왕중왕전을 또 하니까 자 빨리 지금 투표를 해주시고요. 1번, 2번 만만치 않은데 어느 거가?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이 조자로 시작되는 조선일보 쪽을 많이 선택하셔서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느 거를 뽑으시겠어요? 저는 이 모스크바 삼상 회의를 있는 그대로 보도 안 하고 자기들의 정략적 이용 때문에 아예 순서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예. 그다음에 북노당한테 소련이 권고한 걸 나만 조선노동당한테 남노당한테 지령한 것처럼 바꾸는 예. 동아일보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이 남북의 이 갈등 또 우리 남한 세력 내에 갈등을 만든 원죄가 커서 저는 동아일보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한 표를 주시겠다. 표를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스케일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게 이제 동아일보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가짜뉴스 5보인데 저는 그래도 조선일보 평화의 때 이거가 너무 알뜰하게 해먹었어. 정말 이 정도 스케일로 해먹는 거는 그리고 딱 지금 2번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이게 약간 더 최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걷어서 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둘이 이렇게 꼭 갈려져야 되나요? 아니야, 저는 갈라져야 씨, 우리 된다고. 통일합시다. 통일해야 되나요? 자, 조선일보로 오십시오. 갈까 조선일보? 기순하십시오. 아니야, 나 그냥 동아일보로 갈래. 기순하십시오. 조선일보. 이게 뭐 누가 더 나쁘다 이거 참 늘 드릴 말이지만 예. 도끼인 개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앞으로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미디어 오늘인가?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뭐 세대는 끝났다 이런 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 기념해서 이제 뭐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 해가 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요. 사실은 이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 안에 있으면은 이 파도를 잘 못 느끼는데 길게 돌이켜 보면은 20년 전에 조선일보의 위력, 동아일보의 위력과 지금의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위력은 정말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때는 밤의 대통령이었어요. 조선일보는 방우영 회장이 밤에 본인들이 대통령 세우고 본인들이 보도하면은 다른 뭐 언론 인사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네. 크도 떠들어대가지고 낙마시킨 사례가 뭐 너무나 많죠. 다 낙마시키고 다 다른 언론도 다 조선일보가 쓰면 다 받아쓰고 저는 기자를 이제 오래 했으니까 실제로 조선일보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야지. 네, 흐름은 제가 어쨌든 진보고 보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아젠다 세팅, 의제 맞아요. 설정이라 가지고 이거를 조선일보가 가장 하고 동아일보가 가장 강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봤어요, 이렇게 항상. 예.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거대한 물줄기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종이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만 얘기하지만 MB의 가장 큰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바로 종편들 만들어서 자기들 그 날치기였잖아요. 그렇죠. 한 번 안 되니까 예. 다시 들어오라고 했던 것도 예, 코미디 중에 예. 코미디인데 그렇죠. TV 조선과 채널 A의 나쁜 방송들 잘 걸러내시고 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식당이나 뭐 또 어르신들 일부 이렇게 보면 그거 그 검증되지 않은 걸 떠드는 그 보수 논객들 말이 맞다고 떠들저 있거든요. 그게 또 유튜브로까지 갔고 저희가 지금 지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2020년도 현재에도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찬하는 코비드 대응에 대해서 수십만 보수 유튜버들이 거기로 결집시켜서 예. 채널 A와 TV조선의 못한 말은 또 보수 유튜버 버전으로 막 씹어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아무 말 대잔치. 예, 근거 아무 없습니다. 그냥 음모론과 아무 말 대잔치를 통해서 5,300만 중에 엊그저께 보니까 미래 통곡당인지 미래 통증당인지 22%의 국민들을 아직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22%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런 걸 깨내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더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계가 됐나요? 자, 야,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진짜 궁금해요. 어떤 게 막상막한데. 막상막하고 역대급 지금 매치업이 아니다. 마카마카다. 마카. 저질들이다. 그렇군요.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마카마카. 예, 마카. 예. 자, 알겠습니다. 자, 2주의 최악의 역대 최악의 오보, 최악의 기사는 누구입니까? 와, 동아일보. 우와, 축하드립니다. 이거 좋아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세요, 뭐. 야. 우리가 조선일보도 평화의 댐 이거 정말 질 나쁜 건데 이 한반도의 때. 운명을 바꿔버린 흐름을 바꿔버린 저 동아일보 보도는 정말 역대급 예.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정말. 예. 주체도 바꿨고 순서도 바꿨기 때문에. 순서도 바꿨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 눈으로 역시 깨어있는 시민이신 것 같아요. 매 그렇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딱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계속 토너먼트로 올려야 돼 우리.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무슨 죄야.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좀 뭐 안 좋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받는데. 저기 예. 일부 착한 법조인들이 정의를 구현하려고 나쁜 놈들 만나 스트레스 받고 예. 대다수 착한 의사들이 예. 자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암덩어리도 보고 그러니까요. 뭐 입안 냄새도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언론계는 우리들은 이게 뭐야? 이 PD랑 우리 엔지니어들은 무슨 고생이야 이게? 저 한숨 소리 들리는 거. 그러게요. 자, 예. 하지만 저희가 몸빵하겠습니다. 몸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널리 예. 조동아리 늘 동조하는 이 수구 적폐 언론들, 페이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들. 사실 정치 언론지죠, 정치 언론지.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치 언론들 많이 해악을 퍼뜨려 주시고 준일 씨가 말한 대로 예.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 정도도 안 됩니다. 더 떨어져야죠. 더 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도 없어야 되고. 광고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노정렬님에게 감사드리고 노정렬님 뭐 칭찬하는 뭐 댓글들이 또 엄청 붙었어요. 아까 전부터 노정렬님 에너지 참 좋아요. 민진니 79님 79년생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예, 뒤에 숫자 붙으면 학번 아니면은 요새는 출생연도야. 몇 년생인지가 마스크 오브제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면 마스크 집에 있는 거요. 예. 세제를 깨끗이 빨아서 예. 저 건조기 돌려서요. 예. 햇빛에다가 자외선 하고 나면 멀쩡해요. 그럼요. 저 예. 마스크 대란으로 몰고 가는 이 또 조중동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중국 못 막았다고 욕하다가 마스크 대란으로 갔다 지금 뭐 진단 키트 얘기까지 하는데 팩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예,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을 이기는 그날까지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노정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